앞부분 날려먹었네요, 젠장. 자, 아무튼 저도 자동 녹화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A와 B를 읽을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 전략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방법 잘 만드세요. 이걸 나중에 고3 때 고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안 고쳐져. 특히 등급대가 2, 3, 4 요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일수록 더 그 경향이 심한데 뭐냐면 자기의 기본적인 풀이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걸 지키면 대충 그 정도 성적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해. 왜냐? 기본적인 독해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국어 연습은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고3에 와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의 패턴을 버리는 게 또 놀랍게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선생님 팔자걸음이거든. 되게 불편해. 그래서 니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이고 화면 나갔네 또. 선생님은 보도블록 이렇게 있잖아. 이게 길이 여기 있고 옆에 보도블록 이렇게 있잖아. 보도블록 옆에 이게 사이드에 긴 기다리고 선생님이 걸으면 발을 이렇게 넓게 해서 걸어와요. 그러니까 맨날 발 뒤축이 여기만 다쳐. 그래서 한 번도 고쳐보려고 예전에 여기를 한번 걸어가 봤어. 그러니까 항상 걸을 때마다 여기만 걸으면서 일자로 한번 걸어보는 거야.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이거 한번 하면 걸을 때마다 스트레스야. 그리고 보도블록 한 섹터 한 2개 정도 지날 때쯤이면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중요한 시험인 6모평과 9모평에 고치는 시험을 해볼 거야? 안 돼. 그럼 뻘짓하지 마 절대. 참고로 선생님이랑 만났는데 뭐 6월달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패턴을 고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건드렸다간 더 큰일이 나거든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성적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려. 아씨 뭐지?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한 3-4번 정도 연습을 돌고 나면 선생님 보장컨대 좀 빨라지는 게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인문사건 배경 신경 써야 되는 거 신경 쓰고 문제부터 먼저 보고 문제 전략 세운 다음에 지문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죠. 오케이? 그런 것들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A부터 분석해내고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자. 41번. 자, 보기 적용 문제네요. 먼저 읽어볼까요? 조선 후기에 들어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서사화되는 영상이 두어집니다. 자, 보기가 나왔는데 그 보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가문에서의 이야기가 정치에서의 상황으로 연계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만 더 읽어볼까? 임금과 신하의 권력 관계가 역전된 정치적 구조에서는 그럼 뭐예요? 파워풀한 신하, 임금이 빈약함. 이런 상황에서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소설에 반영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가문의 문제에 연결되며 가족 구성원들이 고난을 겪는 서사 구성으로 드러난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 상황에서 권력이 오히려 신하에게 모여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 가문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원래대로라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 집안에 권력자인 신하가 힘을 주고 개입함으로써 트러블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왜 하는 거겠니? 우리가 보게 될 이 지문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권력 있는 신하가 어떤 멀쩡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러저러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때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 인물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환경이야. 그러면 이 환경에 따라 뭐가 나타나? 적극적 인물이 등장해.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주인공이 나올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이들은 사립 판별을 돕는 인물이나 주변 인물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많이 보던 코드 뭐예요? 조력자 코드지, 그치? 아니 지금 이거 거의 스토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 아님? 오케이? 권력자가 한 가문에 영향을 끼쳐. 근데 그 상황에서 적극적 인물이 나서서 자신의 지혜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그 와중에 조력자가 등장할 거야. 그 내용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읽고 나서 여기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A 하는 장면을 보니까 적극적 인물의 등장을 알 수 있겠군. B 하는 장면을 보니까 조력자의 등장을 알 수 있겠군. 이런 것도 문제의 패턴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40번 1번 문제까지 봤고요. 참고로 42번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속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문 또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전에 진공이 하면서 여기가 시작됩니다. 진공. 사람 이름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병부에서 벼슬을 살던 때였어. 이 엄숭의 가자 조문학. 근데 엄숭이라는 사람이 있고 엄숭의 가자인 조문화라는 애가 있대요. 자, 여기서 어휘력이 필요하네. 진공은 벼슬을 하고 있어.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가자가 무슨 뜻이야? 가짜 아들이란 뜻이지. 요즘 말로는 양자라고 하죠. 양자인 조문화가 있는데 참으로 성이 다른 거 보이죠? 왜 그렇겠니? 이 엄숭이 뭐냐면 환관, 내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 내시들은 성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양자를 들어서 자신의 가문의 어떤 힘과 권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데려온 아이가 조문화라고 하는 양자였던 거야. 아무튼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자인 조문화가 이 진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진공에게 혼인을 청하면서 진소저가 나왔어. 오케이? 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걸 편의상 A라고 할게. A 상황 맞지? 오케이, A 상황입니다. 엄숭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력을 등에 입은 조문화가 진공네 집안에 혼인을 청한 거죠. 그냥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요. 자, 그때 진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숭에게 사주해. 사주라는 말 보이죠? 아빠 즐거워. 오케이. 그래서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습니다. 진공은 뭐랄까 좌천이 된 거죠. 엄한 대로 쫓겨났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양석을 시켜서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30만 양을 훔쳤다라고 무고도 했어요. 사주가 무고 난리도 아니죠. 전형적인 나쁜 놈이죠. 무고는 뭐야? 무고죄가 뭔지 알고 있지? 버르지 않은 일을 벌였다고 뭐냐? 아무튼 찌르는 거. 그리고는 금이 옥에 가둔 뒤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어. 자, 그래서 진공은 뜬금없이 고난에 처했어. 자기 자식 여식이 예쁘다는 이유로 얘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리고 이 태클의 의미는 뭐예요? 네 딸 내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조문화는 오부인과 진소저가 옛 집으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종형 오낭중이라는 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자, 오낭중이 나왔는데요. 관계도 잘 봐. 오낭중은 이 진공의 친척이고 그리고 누구예요? 조문화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야. 오케이? 중간자지. 전형적인 뭐랄까 권력 기생형 인간이겠지? 위에 사람 말 듣고 있잖아. 진공네 아내의 오빠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다리 좀 놔봐 라고 하고 싶은 거야. 봐봐. 진영수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좋게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거야. 뭐예요? 걔 죽을 죄 졌잖아. 근데 내가 돈 한 번만 털어주면 괜찮아져. 자,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해서 혼인을 박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묻어둔 채로 덕을 베풀어주지는 못하겠어. 뭐야, 나를 열받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소리네. 들으니까 네가 형수와 인척이 된다고 하더만 만약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주어 보거라. 오케이. 오남중이 진서조에게 얘기를 전하라고 말하는 중이네요. 사건 전개도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남중을 시켜서 조문화가 오남중을 시켜서 진소조에게 말만 살짝 전하는 거야. 그럼 진소조가 만약 효녀라면 어떻게 해주겠니?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해주겠지. 오케이.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거네. 만약에 효녀라면 스스로 알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남중은 본시 번세를 두려워하여 예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자, 이거 참고로 이걸 무슨 제시라고 하지? 직접 제시라고는 하는데 참고로 시험의 문제에는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신경은 안 써도 좋아요. 하지만 읽어낼 수 있지? 이 오남중은 참 별볼일 없는 인간이었어 라는 걸 서술자가 먼저 설명해 준 다음, 자,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고는 오부인을 찾아가서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오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니? 자, 진공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현재 집에는 오부인이 제일 어른이고 진공이 아내 그리고 진소저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전했더니 오부인은 크게 열받죠. 장난해? 너 내 동생 맞아? 화를 내겠죠, 그죠?
조가 도적놈이 감히 우리 딸에게 욕을 보이려고 한다고? 그러자 진소조가 분명히 이 뭐랄까 열받는 마음과 함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 효녀 중에는 스스로 관비가 되기를 청하여 제 아비의 죽음을 면하게 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자신을 팔아 제 부모의 장사를 치르게 한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신체 발부, 내 몸은 부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인 마땅해 자식된 자로서 어느 겨를에 일신의 욕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먹는 거야. 욕을 당하는 것, 내 몸이 망해버리는 것과 욕을 망하지 않고, 불욕은 그건 뭐예요? 망하지 않고 몸을 피해 있는 것이겠지? 이걸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진소조가 어떤 의향을 밝힌 거야. 진공, 즉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뭐하겠다? 희생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거죠. 지금 이 내용은. 잠깐만. 참고로 아직도 여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권력 있는 신하에 의해서 특정 가문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진소조가 두세요. 제가 희생할게요. 적극적인 분이 등장했죠? 오케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부인은 평소에 소조의 빙옥 상설, 얼음처럼 옥처럼 단단하고 깨끗한 그 지조와 절개를 잘 알고 있었지. 따라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눈물만 흘리다 마침내 탄성을 바랍니다. 아, 슬프다. 총계정에서 헐글 읊은 시가 좋게 너의 성안이 되고 말겠구나. 지금 이거 오부인의 태도를 봅시다. 오부인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이거. 왜냐면 지금 성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안이 뭐냐면 보통 한 여인이, 그러니까 양갓집 규수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양갓집 규수들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가려면 그 집안에 어울리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냥 얼굴이 예쁘니까 시집 가는 거 아니고요. 옛날에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을 했잖아. 그럼 과연 이 여인네가, 우리 며느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나라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일종의 백일장을 열어요. 백일장을 열어서 글을 한 편 멋들어지게 지어오게. 그리고 그 글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고 얘 뭐 이 정도 책을 공부했겠고 이런 문구가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했겠구나. 됐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예전에 네가 무슨 시를 한 편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 너의 성안, 방금 얘기했던 결혼 전에 쓰는 마지막 통과하게 이런 것들이 됐구나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어찌 네 마음을 이승할 리 있겠느냐. 그러나 딸을 죽여서 그 아비를 구한다면 산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어?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황금을 걸어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 라고 말했대. 근데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야.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받아들이기 싫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 집안의 어르신이 구해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 너무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진소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래요? 추후도 망설이지 않고 오남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해버리죠. 그 말을 듣고요. 되시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남중은 기뻐했죠. 조문화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말을 전했고 조문화 역시 미칠 듯 기뻐하며 이튿날 다시 또 엄승을 자주해서 진공의 옥사를 천사에게 알겠고 이후 천자는 진공의 사형을 감해주고 대신 귀양 정도로 마무리 지었어요. 좌천에서 사형으로 갔다가 결국 귀양으로 마무리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A챕터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됐죠? 자, 어쨌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다음 사건을 보도록 합시다. 그냥 스토리 이어갈게요. 마침내 진공은 오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어. 그런 뒤 전소조는 침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운 채 밤낮 없이 며칠을 동안 엉엉 울고만 있습니다. 오케이? 자, 상황 보자. 진공과 오부인은 먼저 길을 떠납니다. 한편 남아있던 진소전은 잔류한 상태로 울음으로 며칠을 보내죠. 계속합니다. 그때 조문화의 가인들이 속속 찾아와서는 진소조에게 결혼하기로 했잖아, 빨리 와 라고 했어. 근데 진소조는 유모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했어. 일부러 자기가 눈앞에 나가지 않고 유모한테 전달하게 한 거야. 어떻게? 방금 부모님 작별했잖아요. 정의가 망극할 그지 없습니다. 전 이제 그분들 가시면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수십 일 정도 보내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킨 후에 성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케이? 결혼 생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얘기를 전달했네요. 조문화의 아들은 근데 다급합니다. 조문화가 말하죠. 아이, 원래 그게 맞는 말인데 아이씨, 그래, 알았어, 따라.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랑 똑같아. 오케이? 도관에 든 쥐야. 도관에 든 쥐 맞지? 쥐 맞아. 아무튼 서둘러도 제가 어떻게 도망 못 갈 거잖아 하면서 냅뒀어. 근데 얘들아, 이런 멘트 함부로 치면 안 돼요. 방금 플러그 세웠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도망가봐야 어딜 가겠어. 도망가죠, 이런 말 하면. 그죠? 아무튼 4, 5일 뒤 조문화는 또 12 아래 것들로 해서 노비들을 동원해서 진소주를 찾아서 살펴보게 했더니 이 진소주는 머리를 풀어 얼굴을 가린 채 입을 덮고 신음하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슬픔으로 심나는 차에 다시 감기에 걸리고 말았네. 이제는 마음도 추스르고 병도 조급해서 촉이 쾌차한 후에 부모님을 살려주신 큰 은혜를 보답하려 하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병에 걸림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참고로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지금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죠.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이유는 뒤에 나올 거예요. 봅시다. 근데 자꾸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지금은 정시가 머리가 먹고 죽겠네. 좀 그만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자, 그대로 전했어? 그러자 조문하는 기뻐해. 효녀에다가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만. 뭔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효녀였으면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려. 그래,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아내를 내가 구한 순간이군. 마음에 들었어. 좋아.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화를 돋구지 말고 앞으로 매일 문 밖에서 동정을 살피긴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잉 라고 말했어요. 또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소전은 공의 행차가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10일의 시간은 뭔가요? 멀리 갔겠지. 10일 동안 갔으니까. 이제 유모의 치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부렸고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 끌고 회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혼자서 뭐예요? 혼자서 도주한 거죠. 시비와 유모만 내리고요. 그리고 남장이 있고요. 오케이? 남장 과정 보이고 있죠? 그래서 회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이튿날 조문화에 가인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었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모른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고, 그쵸? 이렇게 해서 결국 똘똘하게 굴었던 진소전은 자신의 몸도 지켰고 결국 부모님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게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런 얘기 외에도 실은 작품의 내용이 정말 많아. 지금 쌤이 진소전 하나만 얘기를 했잖아. 요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난리도 아니에요. 이 작품은 그래서 참고로 전체 스토리가 엄청 복잡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작품을 선생님이 지금 작품을 다 설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알린 딱 하나야. 지문 속에서 나오는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이해 스토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돼. 참고로 이 작품에서 조력자가 나왔었나? 나왔었네? 아까 시비나 유모가 대신해서 말을 전달해주면서 시간을 끄는데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주었죠. 자, 가보자고요. 문제 풉시다. 먼저 39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문만 똑바로 읽었으면 틀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1번. 진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아닌 게 밝혀졌잖아, 마지막에. 집에 머무는 이유는 뭐였어? 부모님들이 멀리 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지? 1번 오케이. 참고로 이 문제는 놀랍게도 정답률이 78%밖에 안 돼. 왜인가 살펴봤더니 2번이 16%거든? 혹시 있나? 모르겠네. 살펴볼게요. 2번. 조문화의 아들은 진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라고 했어. 자, 분명히 이것 때문에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어. 조문화의 아들이 뭘 했었냐면 진소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마다 그래, 시간 좀 주도록 해 라고 하면서 딜레이를 줬죠. 그쵸? 근데 지금 선택지에서는 조급해했다라고 말을 했다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로 지문의 내용에서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보면 방금 또 뭐가 반짝했는데 잠깐만 쌤이 또 튕겼구만. 자, 일단 천천히 갑시다. 그래서 잠깐만 어디 갔어 이거? 지문 속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었죠.
어디 갔어? 잠깐만. 아,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자, 있었네 또? 뭐야 이거? 쌤이야, 너 있었던 거 맞냐? 방금 튀겼었는데 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간에 가봅시다. 네. 알아서 들어왔구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맨 처음에 혼인을 늦추자라고 말을 했더니 뭘 했어요? 요 193페이지 오른쪽 챕터의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진소저의 말을 전했더니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 않았다. 분명히 서두르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두르고 싶지만 누가 서두르지 못하게 막아낸 거야? 진소저가 막아낸 거지. 그쵸? 지금 이 시간 딜레이의 이유는 다 진소저가 만들어낸 거지. 누가? 우리 조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선택지는 뭐 선택률 1% 이런 거라서 굳이 읽지도 않을게요. 40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A와 B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드렸던 대로 푼다고 생각하고 A부터만 먼저 판단을 해보자. 우리 A 파트가 뭐였었냐면 앞부분 이거였지. 진영수는 주고받다가 되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우리 진소저에게 직접 말을 한번 해봐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자, 1번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대. 봐봐, 지금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청자, 화자, 대상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정확하게 밝히고 시작해요. 이 단순한 일을 안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청자가 누군지, 화자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를 딱 밝히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야. 봐봐, 이 문제에서, 이 장면에서 조문화가 한 일은 뭐였지? 진소저에게 직접 말을 전달하도록 해,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청자는 진소저야. 다시 읽어볼게. 진소저와 조문화가 동등한 레벨입니까 지금? 아니잖아.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지. 됐냐? 그렇게 바꿔만 주시면 돼. 두 번째,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냈대. 봐봐, 청자에 대한 원인이야? 청자에 대한 원인. 여기 청자에 대한 원인 말이 돼? 아니죠? 세 번째, 잠깐만, 선생님 뭐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잘못 얘기했네. 근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잘못 얘기했으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자, 지금 조문화가 A라고 말한 걸 전달하고 한 사람 진소저가 맞는데 오남중이 듣고 있어. 오케이? 그걸 봤어야지. 청자는 오남중이야. 그럼 또 찾아봐. 조문화는 어쨌든 갑이야 여기서. 그치? 오남중은 어떻게 얘기를 들었지? 두 손 공손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죠? 시키는 대로 했고요. 동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청자에 대한 원은 조문화가 오남중한테 너한테 원한이 있다. 근데 이거 해주면 봐줄게. 이렇게 말했니? 아니잖아. 됐죠? 3번,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대요. 아닌데 하나밖에 제시하지 않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입만 잘 열면 살 수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봐 라고 말한 내용이었죠? 오남중한테 가서 말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3번도 땡. 4번,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였습니다. 맞나요? 가정했죠? 내가 입을 잘 털면 살려날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청자인 오남중에게 전달했죠? 오케이, 4번은 맞는 것 같고요. 냅두고 5번, A는, 그러니까 B는 신경 쓰지 마.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대. 조문화가 이 세상의 도리란 이런 법이야. 하늘의 운명이란 이런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혼해야 된다고 말했니? 아니죠. 이상적 가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됐죠? 이건 거의 공간협박이지.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니네 아빠 죽여버릴 거라고 말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도 아니고 답은 그냥 4번이네. B를 갈 필요도 없었던 거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순서대로 다 읽고 나서 풀려고 하고 A랑 B를 동시에 봤다고 치자. 게다가 답이 4번에 있다 쳐보자고. 이 문제 하나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최소한 1, 2분 차이는 날걸? 그거 하나만으로? 근데 그 1, 2분이 문제별로 쌓인다고 생각해봐. 10분 이상 차이 난다고. 선생님, 저는 문제 풀 때 자꾸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과연 시간관리법은 잘 신경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되셨죠? 참고로 B도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내고 있지. 비유할 만한 상황은 뭐였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라는 말이 있었지.
고사를 이용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40번 문제 봤고요. 4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분의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우린 정리 한번 해봤어요. 하나씩 가보자. 오남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사실이죠. 본문에 있었고요. 사리 판별을 해서 가족 구성원이 위기 극복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구나. 지금 오남중이 사리 판별을 했어요. 아니죠. 분명히 직접 제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그냥 시키는 들어가는 바보 같은 인물임을 드러냈지.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뭐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라고 했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아이고 제가 피곤해서 기권하고 가버리는 그런 느낌 들지 않냐? 그냥 너무 쉽게 프레임이 돼버리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정도의 문제. 첫 번째 문제 해결했고요. 두 번째, 귀향을 갔어? 오케이. 권력을 가진 친아가 정치를 정하는 현실? 오케이. 3번, 진소조가 길을 떠났어? 오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인물의 면모. 자신이 해결했죠? 지금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한 거야? 참고로 이 상황에서 왜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작전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함이었겠지. 여기서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을 하면 분명히 어디론가 새. 진짜 제일 좋은 작전은 뭐라고 우리 병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군을 속이는 작전이 제일 좋은 작전이라고 말을 해. 아군 쫓아 속아 나가면 적군은 무조건 속는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2차 대전이나 이런 세계대전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애플 제품도 보면 왜 애플의 제품은 루머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번에 아이폰 11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 카메라가 3개나 달려있답니다. 근데 물론 썰이지만 선생님 그 사람들의 입장을 직접 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관리자가 경영자가 아니 우리가 무슨 비밀 회의를 통해서 10명만 알고 있는 회의를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뽑아내자라고 이번에는 프라이팬을 만들어 보도록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딱 만들어 놓으면 자꾸 어디선가 일주일 뒤에쯤에는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우리 옛날 책이나 심지어 이번에 애플 사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지. 이렇게 밀고자들이 있어. 밀고자. 그럼 밀고자를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오케이? 내가 의심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정리를 해서 서로 다른 소문을 내게 만드는 거야. 되게 머리 좋지 않니? 그러니까 다 불러. 10명 회의를 해서 자 공통회의를 딱 해놓고 자 김선생, 이선생 지금 저는 내일 2시, 넌 내일 4시 내가 긴밀히 할 얘기가 있으니 그때 와 라고 해놓고 A한테는 우리 이번에 구글 글래스를 낼 거야. 자 관련 준비해 하고 생각하고 B한테는 우리 구글 글라스 절대로 안 만들 거야. 이제 포기했거든? 알아두고 있어. C한테는 우리 이제 아이패드 새로운 제품을 낼 거야. 말 기대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세겠지. 오케이? 그 하나가 센 게 바로 밀고자 아니겠음? 이렇게 밀고자를 잡아내는 방법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 언제였지? 그 아이폰과 관련된 루머가 하나 잘못 나온 게 있었거든? 그거 보고 내부 밀고자를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프레스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자, 아무튼 3번 어디 갔지? 4번까지 우리 보고 있었고요. 아니구나. 3번까지 봤구나. 됐어. 4번. 조문화가 성사시키려고 한 혼인 문제로 진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되는 거 확인했고요. 마지막 5번도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남장도 함께하는 것을 보아서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조력자. 됐지? 차는대 판단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의외로 마지막 문제가 조금 골 때릴 수도 있겠는데 그나마 속담 문제라 좀 할만했죠. 이거는 뜻을 알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는 문제고 뜻을 모르면 답답한 문제인데 참고로 요즘에는 수능이 안 나오죠. 수능에 속담이나 한자성어 문제가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건 아닌 건 알지? 지문 속에 녹아서 나오는 경우가 요즘엔 더 많다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이 중에서 아니다. 그냥 다 설명해 줄게요. 모르는 말을 어깨만 해봅시다. 근데 1번은 설명 안 해도 되지? 설마 이걸 모르겠어?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 그 악역들 선재야. 잠깐만. 선재 있는 거 맞냐? 오케이.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는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 그거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기억은 오부인이 무엇이라 이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말했는데 이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듯. 2번
없는 사람이 찬밥 더욱만 가리겠어요? 어느 겨울에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들읍시다. 2번이 정답이었고, 만사가 욕심대로 된다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 이것도 말 그 뜻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근데 4번하고 5번은 내재된 의미가 따로 있었으니까 좀 잡아줘야겠지. 4번,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는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산이 커야만 그 산에 옥이 뭐야? 광석이고 보석이잖아. 보석 같은 광석류는 고열과 고압 속에서 만들어지지.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산이 높고 크면 클수록 그 옥이 좀 더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압박 속에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어야 그 자손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죠. 참고로 요즘엔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쵸?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면 우리 아들도 훌륭한 사람일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5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뭐예요? 에바를 한 거죠. 그죠? 조그만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역전된 상황을 말할 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라고 말하죠. 오케이? 자, 여기 정도까지 속담 정리 한번 해봤고요. 요즘에 근데 속담을 문제를 보기가 좀 어려워서 좀 간반이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청산가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뒷작품이 뭐였더라? 잠깐만 보자. 뒷작품은 짧은 거면 그냥 지금 해버리고 긴 거면 기네. 아니야, 짧어. 8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해버리고 넘어갑시다. 지금 해버립시다. 참고로 8월의 크리스마스가 작년 수특에 나왔었나? 그랬을 거야. 수능 특강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기출에도 나오는 작품이죠. 봅시다. 페이지는 255페이지 열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 자, 안 봐도 무슨 말 할지 뻔히 보이지?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쓸 단어가 뭐겠니? 예측해봐. 이 작품에서 제일 먼저 쓸 단어가 뭐겠니? 요거 그 작품. 훌륭해. 그 작품이라서 뭐예요? 갈래저 특징. 그리고 이 갈래저 특징은 여러 가지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로 이 작품은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로서의 특징을 문제화시키는 게 당연히 예측되죠. 일단 근데 제목부터 먼저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 제목이 모순역이지 않니? 8월이면 한여름이야. 근데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했죠. 참고로 이 작품은 전형적인 옛날 영화야. 불치병에 걸린 남주, 그리고 그 남주로는 여주를 사랑하지만 계속 밀어내고, 그 마음을 모르는 여주는 가슴 아파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 8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인공에게 주어진 시한부 생명의 한계지점을 말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뭐야? 예수님 탄생구 사랑이잖아, 그치? 8월에 완성된 사랑, 이 정도의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성립된 것은 또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죽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또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정원이랑 바람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 관계만 잘 보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원은 사진사예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이건 좀 옛날 영화 느낌이 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취향에 맞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작품이 되게 예뻐요. 꼭 시간 나면 보시고. 다림, 요즘엔 없는데 교통지도 단속원, 교통단속.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요원이었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CCTV나 카메라가 없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딱지 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경들 같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오케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카메라에 찍은 증거물이 있어야 얘들한테 딱지를 발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필름을 현상해가지고 딱지 발부에 근거로 나갔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진사에게 자주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야.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정원에게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인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원이는 왜 자꾸 다리미를 밀어낼까? 왜냐면 난 죽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달려있고 되게 마지막 라스트 시즌도 되게 예쁜 장면이 이 정원이 여러분들 다 알걸? 한석규 알지? 한석규 씨 최근에 그 무슨 영화를 했더라? 얘들아 혹시 이번에 천문이라는 영화 나온 거 혹시 본 사람 있니? 넷플릭스에 올라왔던데 이번엔 천문의 그 뭐지? 배우들이 끝내주잖아. 또 세종대왕 역할을 한석규 씨가 했고 그리고 거기서 장영실 역할을 최민식이 하고 좀 빵빵하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자 한석규 세종대왕 전문 배우. 여러분들 왜 짤방 중에 세종대왕 얼굴 해가지고 ER하고 자빠졌네 그거 있잖아. 그 짤방으로 유명하신 그분 한석규. 자 그리고 다림은 이름 까먹었네. 심은한. 이건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거워하는 중입니다. 옛날에 그 진짜 절정의 미모를 자랑했던 대표적인 여배우죠. 참고로 지금은 어느 국회의원의 아내가 되어 있고요. 가끔 국회의원 그 행사할 때 가끔 얼굴을 비춰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죠. 뭐 어쨌든 자 되게 예쁜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문제 먼저 보면서 우리가 뭘 챙겨야 되는지 보도록 하는데 지문 정말 쉬울 거예요, 그렇지? 자 가봐 22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진, 연속된 장면들의 인간적 배치 이런 식의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네. 자 서술상 특징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 23번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고 이건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지. 이건 같이 풀어버리자. 24번 씬 넘버 81번을 영화화할 때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이 마지막 이게 중간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확인되는 피어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자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바로 요 24번 문제가 우리의 핵심 문제가 되겠지. 그 작품의 갈래적 특징을 살려내라는 문제가 될 테니까. 자 24번까지 푸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쉬운 작품을 정답률이 막 49%, 54%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겠니?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AB형 42번으로 돼 있지. 예비 수능. 그러니까 예비 시행이 뭐냐면 실제로 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능이 치러지기 전 미리 테스트해보는 수능 시험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 고2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었고 참고로 이거 너희들도 최근에 받았잖아. 선생님이 단위에서 줬잖아. 풀어보라고. 고2들용으로 나왔다고. 2022학년도 예비시행이라고 줬었지. 그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너희들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이 밑도 끝도 없는 떡같은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못 봐서 되게 안타까운 것뿐이지 원래 전국 단위로 봐야 돼요. 그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문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빨리 지문 분석해버리고 문제 풀고 좀 쉬어갑시다. 지문 빨리빨리 가자. 30대의 중반의 정원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사진 단속을 인하하러 온 주차 단속어인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이끌리게 되죠. 씬 넘버 56번. 옛날에는 그 증명사진 같은 걸 찍을 때 그 화면이 이렇게 렌즈가 빛이 이렇게 반사돼 들어도 이렇게 3번 들어오잖아. 그래서 위아래가 좀 바뀌어서 180도 돌려줘서 인화가 됐었거든.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찍혀 있는 거야.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 화면 밖에서는 정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좀 왼쪽 턱 좀 내려주시고요. 다림이나 움직입니다. 살짝 웃으면 예쁘겠는데. 웃으려고 했지만 안 어색해. 셔터를 눌렀고. 자 지금 다림의 사진을 찍어주는 정원. 그게 끝이야 그치? 오케이? 다음 신넘버 57번입니다. 다림이가 화장품을 고르고 있는데 신중하게 막 고르다가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고 끝내 아무것도 못 사고 화장품 가게로 나왔지. 이번에는 옷가게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습니다. 신사복을 파는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췄는데 남자 옷을 바라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야 이 장난해? 이 누군가는 누구겠어? 정원이겠지. 그치? 서로 보자마자 썸 타는 중이니까 야 그냥 바로 기억하고 니은 가자. 23번 1번 화면 속의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의 목소리를 병치시켰습니다. 일단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죠. 지금 화면 속에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것을 화면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요쯤에는 어딘가에 사진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진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찍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겠지, 그지? 화면 속에 있는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에 있는 정원의 목소리가 병치, 나란히 드러나고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라고 말을 했어. 지금 이게 평가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평가야? 평가라고 한다면 뭐 두 사람의 사이 관계가 어떻다든지 현재 뭐 두 사람의 밀집 도는 상대방을 향한 호감도는 32%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사진 찍는 모습을 보여준 것 뿐이지. 오케이? 자, 그냥 1번이 답이야.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그렇게 틀렸을까 하고 나머지 선택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2번 봅시다. 니은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 이 단어 때문에 헷갈렸겠지. 새로운 국면. 참고로 새로운 국면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상황이 그전에는 없었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지금 화장품 가게를 돌아다니는 화장품 가게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 갑자기 남자의 코트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어떤 이성에 대한 생각이 품어졌다는 얘기고 이것을 그림으로, 화면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처리된 거지.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극갈래의 특징 아닌가? 만약에 이 작품이 소설이었으면 그녀는 멈춰서서 코트를 바라본다. 그녀의 마음속 한켠에 떠오르는 정원의 이미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그림으로만 보여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2번 오케이 된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씬 넘버 78번. 다림이가 문을 열고 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은 다림.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친밀도 업이죠. 오케이? 야, 니들 처음 보는 사람 집에 가서 청소해주니?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 또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 청소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친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청소도 해주는 거겠지. 정원이는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오다가 다림을 보고 놀랍니다. 다림이가 평소와는 다른 옷차림이죠? 화장했네? 왜? 보기 싫어요? 아니, 어색한 침묵. 썸 타는 중이죠. 맞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쓴다는 얘기를 통해서 23번에 3번 볼게요. 다림의 적극적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너무 개인적인 소견을 집어넣지 않았나? 선생님, 청소 조건 도와주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정도라면 다가가서 키스를 먼저 퍼부어야죠. 먼저 고백을 해야죠.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옛날 감성이에요. 알겠죠? 그걸 좀 먼저 염두해 주시고 지금 평소라면 하지 않던 행동인 것 자체를 우리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키드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간에 78번 끝냈고요. 중략 다음 부분 봅시다. 다림이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죠. 아니,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땡땡월드, 롯데월드 말하는 겁니다. 롯데월드에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줘요. 아, 그거 덥겠는데. 아유, 거기 가면 표도 얻어준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그렇다고요. 언제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전형적인 여성화법이죠. 가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참고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원은 일정 이상 다림을 받아들이기가 미안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오케이? 정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원이도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어디 갔니? 리을은 없구나.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 장면. 결국 놀이공원에 왔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은 아우성 치고 있고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거지. 이건 중요한 점이지. 자, 이제 이 화면을 왜 보여줬을까를 생각해봐야 돼. 화면에서는 누구의 시점을 보여준다고 했었지? 정원의 시점이야. 정원의 시점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 빠름, 흔들림. 또 어떤 단어를 썼을까? 빠름, 흔들림. 그 다음에 오케이, 빠른 흔들림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롤러코스터에 하면은 정원의 시점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걸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빠름과 흔들림은 무엇에 대한 정서를 말하고 싶어서 쓰는 거겠니? 바로 정원이가 느끼고 있는
이 혼란감을 표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정원이의 혼란감은 뭔데? 나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죽어. 이 세상에 좀 있으면 없어져. 그런데 왜 너는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니?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흔들리는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흔들림을 롤러코스터의 시점으로 대치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겠네. 그쵸? 그 정도의 작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죠. 다음 장면, 리을 보고 가야지. 리을.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문제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씬 넘버 81번, 80번하고 81번. 정원과 다림은 하늘을 먹으면서 말없이 앉아있고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하죠.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때쯤 왔을 때 여러분은 느끼셨어야 돼요. 다림이가 먼저 관심을 보였지. 남자 옷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뭐 했어? 찾아가서 청소까지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같이 가자고 권했지. 이 정도면 사귀자는 얘기잖아. 근데 정원이는 뭐해? 눈만 깜빡 뜨고 있겠지. 그럼 이때쯤이면 다림이는 미치겠죠. 이게 뭐임? 밀당이 좀 심한 거 아님? 근데 정원이는 아예 밀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런 복잡한 감정이 이 벤치 장면에서 보이고 있는 거야. 서로의 장면에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보는 마지막 장면.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 정원은 얼마 못 가 자리에 멈춰 가쁜 섬을 고르고 있고 정원을 뒤를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치는 정원.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이제 다림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트랙이 있으면 이 나무 옆에 이제 얘는 앉아서 쉬고 있는데 다림이는 힘이 넘치지, 에너지가 넘치지. 그럼 이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되는 거잖아. 대비는 왜 하는 거라니까?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지. 그만큼 정원은 아파, 못 움직여, 그렇게 빡세게. 근데 다림이는 젊은 아가씨야.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정원이는 무슨 생각을 했겠니? 우리 예측할 수 있지. 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그런 것들을 대비 효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23번, 마지막 5번. 미음을 빼먹고 그냥 넘어갔었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3번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자, 23번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택 비율이 조금 골 때려요. 1번이 49%인데 나름대로 4번이 23%나 나왔어. 그러면 이 혼란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캐치 못했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극에서는 뭐가 없어? 서술자가 없다니까? 그럼 서술자가 없으니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취해야 돼? 화면의 효과라든지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인물의 대사도 아니었고 행동도 아니었어.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인물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특정한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흔들리는 거잖아. 흔들림의 이미지는 혼란스러움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거 무리가 없다는 거야. 되셨나요? 이렇게 딱딱 매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해결됐고요. 22번하고 24번 마무리하고 좀 쉬어갑시다. 22번 먼저 이 정도 문제는 좀 쉽게 풀려야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됐어. 사진관이었죠. 다림이는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야 했고 정원이는 사진사였습니다. 요즘에는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어대니까 요즘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그 사진관 잘 없지. 요즘 사진관에서 갈 일은 딱 인생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을걸? 언제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좀 있으면 하게 될 일이거나 최근에 했었던 일. 민증 사진 찍을 때. 그때 정도? 민증 사진은 셀카로 이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 그지? 아무튼 간에. 그래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선생님은 이번에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쌤이나 원영이 뒤에 보면 배경이 하얗잖아. 그 하얀 데 서가지고 조명 켜고 선생님 DSLR로 그냥 카메라 찍었어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날려버리고 그냥 그거 냈어요. 선생님 지금 운전면허증 사진이 그거예요. 밑에는 이제 추리닝인데 위에는 정장 있고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잖아. 예쁘게 딱 찍고 편집하면 되더라고요. 참 엄청난 시대가 됐어요. 네. 아무튼 22번 그래서 사진의 매개물. 2번 연속된 장면을 인과관계로 배열했다? 야, 여기서 연속 장면이 딱히 있었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장면은 서로 다 다른 장면들 아니었어? 인과가 뭐야? 원인과 결과지.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
인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롯데월드 표를 얻어준대요 한 다음에 말이 없다가 그 다음 장면이 롤러코스터로 넘어갔잖아. 그럼 억지로 그래 인과받는 게 맞다고 치면 이게 갈등 구도야. 이건 갈등이 아니잖아, 그렇지? 답 2번이 되겠구나. 쉽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3번 사진관이나 상가 그리고 일상적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하는 거 맞고요.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의 사건의 배치 맞죠? 두 사람이 단계를 거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진 인화로 그냥 지나가는 아주 아가씨였다면 그 다음에는 옷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 청소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데이트를 했죠. 그죠? 자, 네 번째 인물의 내면 변화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 5번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이 많이 높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지시문 비중이 확실히 높았죠. 그죠? 인물의 연기를 통해서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마지막 문제 24번입니다. 이 81번 장면의 어떤 효과에 뭔가 포인트를 잡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답은 다 알려드리고 시작했죠? 이 장면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정원이는 못 뛰는데 다리미는 팔팔 난다 이거잖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럼 이 두 개는 대비고 이 대비는 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1번 인물의 과거 예상 없어. 2번 활기찬 날인데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되도록 구성하는 것. 2번이네. 답 잡았네, 그치? 3번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거. 야, 조연이 지금 있었냐? 없었는데? 두 사람밖에 없었죠? 오케이. 4번 달인 역할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이 없이 여유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면 안 되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는데? 마지막 5번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해서. 자,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지금 5번 선택지를 보면 흐린 날로 설정한다고 돼 있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첫 번째 분명히 운동장 나무 그늘이라고 했어. 마지막 문장에 그늘이 생기려면 날이 흐리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았어. 왜냐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지? 항상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근거야. 근거야. 날씨 얘기를 지문 속에서 했니? 안 했지. 그러면 근거가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므로 정답,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근거가 있든 추론해내든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냥 느낌으로 두 사람이 아름답게 뛰노는 장면이면 화면이 맑겠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 그리고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두 인물의 우울함? 참고로 정원이는 우울한 거 맞아요. 좀 있으면 죽는데 뭐가 즐거워. 근데 다리미는 안 우울합니다. 지금 뭔가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겠죠. 아, 이 남자랑 잘 돼가고 있어. 제법 마음에 드는 남자야. 이러고 있었겠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자, 당대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앞쪽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또 룰루랄라 풀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들 23번과 24번 문제가 정답률이 50%대 40%대인 이유는 단순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패턴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현재를 겪고 있는 우리도 그런 상황을 좀 있으면 겪게 될 거야. 맞지? 너희들은 새로운 수능을 겪게 될 거야.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패턴의 수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낯설어져. 그럼 문제가 낯설어질 때 진정한 위너는 누가 될 거냐면 흔들리지 않는 멘탈에 가진 사람이 이길 거야. 실력이 비슷하던 전조 조건 하나에 맞지?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럼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뭐로 만들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한 답이 어딨어. 문제가 되고도 있고 답이 어딨어. 많이 해보면 되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며. 많이 풀어보면 돼. 알겠지?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총 3지문 마무리 지었고요. 현재 시각 7시 21분 31분? 우리 35분쯤 만납시다. 이제 7시 35분쯤 만나서 다음 지문 2세트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